자, 안녕하세요. 핵심 요약집 저자 김경남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제10장 신체활동 지원 중에 3절 배설 요양보호 1강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1. 일반적인 원칙 2. 배설 상태 관찰 3. 화장실 이용 돕기 4. 침상 배설 돕기 5. 이동변기 사용 돕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볼까요? 배설 시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예, 배설할 때는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겠죠? 이 배설물은 바로바로 깨끗이 치워주고 피부 상태도 살펴본다. 3.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왜요? 대상자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4. 항문은 앞에서 뒤로, 즉 요도에서 항문으로 위에서 아래로 닦습니다. 그래야 항문에 있는 더러운 것이 요도로 들어가서 방광염을 유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유는 방광염 및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5.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해 준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 배설 상태 관찰, 배설 요구의 표현. 그래서 언어적 표현으로는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말씀 못 하시고요. 끙끙거린다든지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킨다든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든지 허리를 들썩들썩 한다든지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어르신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라고 캐치를 해야 되겠죠. 자, 배설시 관찰 내용. 배설 전에 관찰을 해야지 될 내용으로는요. 류의, 변이, 유무를 살펴봐야 되겠죠. 소변이 보고 싶은지, 대변이 보고 싶은지, 하복부 팽만감이 있는지, 이 방광이 아랫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복부, 방광이 소변이 꽉 찼으면은 아랫배가 빵빵하겠죠. 예. 이전 배설과의 간격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아, 소변을 얼마만에 지금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몇 시간 만에 보시는 거지? 그러면서 기록한 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배설을 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설 전에 관찰해야지 되겠고요. 배설 중에는요, 배설 중에 통증을 느끼는지, 불편함이 있는지, 불안해 하시는지, 배변 또는 배뇨에 어려움이 있는지, 배설 중에 우리가 좀 관찰해 봐야지 되겠죠. 배설 후에는요, 배설물의 색깔, 그다음에 혼탕 여부, 배설 시간, 잔뇨감 또는 잔변감, 배설량 등을 체크해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잔뇨감이란 배뇨 후에도 방광의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잔뇨감이라고 그래요. 잔변감은요,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듯한 뒤가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 잔변감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화장실 이용 돕기. 예, 별이 세 개죠. 자주 나오죠. 요양보호사는 사고에 대비해서 대상자 가까이에서 관찰한다.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수술할 수 있는 걸 수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화장실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치운다.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화장실 문 옆에 화분을 놓아도 화장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러면 이거는 X죠. 네. 자,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해야지 된다.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실 수 있잖아요. 5. 밤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켜둔다. 야뇨가 있어서 주무시다 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는요. 6. 변기 옆에 손잡이와 응급벨을 설치한다. 근데 지문에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예, 이거는 X죠. 앞에 안전손잡이가 아니라 옆에 이렇게 갑니다. 7.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휠체어 잠금 장치를 항상 잠그고 발받침 때는 접어 올린다. 이제 어르신이 이제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동해야지 되니까는요.
8. 휠체어 이동 중 휠체어 바퀴나 팔걸이에 옷 등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자, 돕는 방법이요. 1.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붙이고 대상자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평행으로 빈틈없이 붙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상자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에 이동 경기를 30 내지 45도 또는 휠체어를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갖다 놓고요. 대상자 협조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침대에 바짝 예, 빈틈없이 붙여서 요양보호사 두 분이 이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예, 휠체어나 이동 경기는 똑같습니다. 2.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걸어두고 발받침대를 올려둔다. 3.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히도록 하고요.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안전하도록 두 팔과 다리를 모아야죠. 이동하기 전에. 5. 대상자의 어깨와 두 발의 무릎을 감싼 후 침대 끝으로 두 다리를 이동한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렇게 앉혀서 침대 모서리로 앉도록 도와줄 때는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도와주게 돼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때 건강한 쪽에서.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어디를 지지해 주냐, 어깨와, 두 발의 무릎을 지지하고 이렇게 앉혀서 옆으로 침대 모서리로 이동해서 앉혀드리는 거죠. 이 부위 기억해 주시고요. 6.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두 손을 지지하여 침대 가장자리로 옮겨 앉힌다. 그래서 일단 침대에 걸터 앉힌 다음에요.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손을 놓고 하나, 둘, 셋 해서 침대 끝으로 앉혀드리는 거죠.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즉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한다.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렇게 앉혔을 때 어지럽다고 할 경우 대처 방법은 원래대로 침대에 눕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에서 이렇게 앉혔을 때 어지럽다고 하는 이유는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으로 안 나오고요. 똑같은 답이 똑같은 문제를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을 가지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어지럽다 그러면 이유는 뭐다? 혈압이 떨어져서 또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원래대로 눕혀드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 7.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끌어당겨가지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이렇게 가는 거죠. 지문에 어떻게 나와요? 가끔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발가락 끝은 아니죠. 발바닥이 닿도록. 예, 8.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놓고 지지면을 넓힌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한 무릎은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놔서 불편한 무릎을 갖다 지지해 주고요. 한 발은 뒤로 해서 지지면을 넓히고, 그다음에 9. 요양보호사의 양팔은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등 뒤로 감싸 안아 대상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대상자의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해서 대상자의 몸을 몇 도 회전시켜요? 90도 회전시켜서 휠체어에 앉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겨드랑이 밑으로 두 양팔을 갖다가 등 뒤로 해서 감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으켜 세운 다음에 90도 회전시켜서 휠체어에 앉힌다.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게 하고요.
자, 10. 대상자의 뒤에서 몸을 뒤로 당겨 휠체어에 깊게 앉도록 한다. 해서 휠체어에 앉힌 다음에 이 턱에 앉힌 상태로 이동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는 뒤에 가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대상자를 뒤로 바짝 앉혀야 되겠죠. 휠체어에 걸터 앉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짐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휠체어 발 받침대에 대상자의 발을 올려놓는다. 화장실에 이동한 후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걸고 발받침대를 접는다. 그렇죠? 항상 휠체어는 갖다 놓고 잠근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로 감싸 안아 대상자를 일으켜 세운 후 예, 대상자의 몸을 몇 도 회전시켜요? 90도 회전시켜서 변기 앞에 세운 다음에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서 90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워서 휠체어에서 변기에 회전해서 앉힐 때 90도 회전시켜서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조용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있죠? 밖에 나와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래서 환자 상태를, 대상자 상태를 살펴봐 줘야 되겠죠? 자, 15. 배설물이 이상한 경우에는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대상자가 편마비인 경우 휠체어 이동변기 지팡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두고요. 요양보호사는 항상 불편한 쪽에서 도와주게 돼요. 그러나 침대에서 일어나 앉힐 때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건강한 쪽에서 도와줄 때 또 언제가 있었죠? 식사할 때 건강한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배설물 상태 보고해야 되는 경우 이거 별 4개죠. 자주 나옵니다. 탁하거나 뿌연 소변,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 진한 소변색, 냄새가 심한 소변, 뭔가 방광염이나 유로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피가 섞인 소변, 혈뇨, 푸른빛의 소변, 피가 섞인 대변, 혈변, 선홍색이나 검붉은 변, 심하게 붉은 대변, 설사변이죠. 점액질이 섞여 있는 대변, 점액변이라 그래요. 이 점액은요, 장벽을 보호하고 윤활 작용이 배설물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점액균이 변에 빠져나온다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네. 정상 배설물은 볏짚 색깔의 소변, 예, 보리차 색깔의 소변, 황금 색깔의 대변, 이게 참 좋은 거죠. 자, 네 번째로 침상 배설 도끼, 별 4개입니다. 그래서 배설 도끼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에게 배설 돕기 방법은 침상 배설 돕기. 그래서 간이병기를 사용하게 되죠. 기본 원칙.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배변 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고 가려준다. 3. 규칙적인 식사, 섬유질 섭취, 복부 마사지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배설 전에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이유는 그 국시에 나왔어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배변 후 뒤처리할 때는 앞에서 뒤로, 요도에서 항문으로, 위에서 아래로. 왜요? 방광염 및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실금할 경우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침상배설 돕기 돕는 방법. 손을 씻고 대상자를 확인하고요. 절차를 설명하고 커튼이나 스크린을 가린다. 국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침상배설 시 가장 먼저 해 주어야지 되는 것은 1. 커튼,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커튼이나 스크린을 친다. 2. 침상 배설에 대해서 설명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가장 먼저. 네. 설명한다. 이게 가장 먼저죠. 근데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이거를 갖다가 정답으로 찍으신 분이 있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요양보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쳐봐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 어르신이, 왜? 뭐 하려고? 하고, 놀라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할 때는 사전에 설명한다,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커튼이나 스크린을 가린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이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놓는다. 차가운 변기는 근육이 수축해서 유리나 변이가 감소돼요. 그래서 항상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놓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배설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자주 나왔거든요.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이 세 가지. 예. 그러나 변기 안에 물을 넣어준다. X. 그렇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X. 크게가 나오면 다 틀려요. 예.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것 또한 X.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5.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변기를 데워준다. 이것 또한 중요해요. 지문에 항문이 변기 가장자리 오도록 데워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것은 X죠. 예, 가장자리가 아니라 변기 중앙에. 그 다음에 침상배설 시 방수포는 어디에다 깔아요? 허리 밑이 아니라 둔부 밑에 있죠. 둔부 밑에. 6. 대상자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누운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요. 유추 안전화 운동 자세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허리를 지지하며 엉덩이 밑에 방수포를 깐다. 8. 대상자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옆으로 돌려눕힌 후 돌려눕힐 때는 항상 건강한 쪽이 밑으로 엉덩이 밑에 방수포를 깐다. 예. 자, 여기에서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을 때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게 해서 요양보호 손으로 엉덩이를 갖다 받치고 방수포를 깐다. 간이변기를 넣어준다. 기저귀를 갈아준다. 이렇게 가요. 그러나 대상자 협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려서 예, 방수포를 깐다.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기저귀를 간다. 이렇게 갑니다. 9. 무릎 덮개로 허리 아랫부분을 덮은 후 바지를 내리고 변기를 항문 중앙에 데워준다. 이렇게 가는데요. 이것 또한요. 다음 중 침상 배설 두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로 허리 아랫부분을 덮어준다. 그래서 뒤와 앞이 바뀌었어요. 바지를 내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덮개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시트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덮고 그 시트 밑으로 해서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네. 여성은 회음부 앞부분에 화장지를 데워주면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난다. 그래서 여성 대상자 시트가 젖지 않고 소리를 배설하는데 나는 소리를 덜 내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회음부 위에 휴지를 올려준다. 이게 정답이었죠. 예.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를 또는 침상머리를 올려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침대 다리를 올려준다 이러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배설할 때는 아랫배에 힘이 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 상체 머리를 올려준다 이렇게 갑니다. 11. 화장지와 후출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중간중간 말을 걸어 대상자의 상태를 살펴본다. 이렇게 갔죠. 12. 배설이 끝나면 다시 침대 머리를 낮춰주고요. 침대를 수평으로 해주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13. 흉과 둔부를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떻게 닦아요?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잘 닦아주고 자 물수건으로 닦았으면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수건으로 닦고 자연건조시킨다. 이러면 했어요.
14. 배설물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기록한다. 그래서 항상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고한다. 그리고 기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변기에 오래 있으면 피부 손상이나 허리와 둔부 관절에 무리가 오므로 변이가 생길 때 다시 시도한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대상자 도피 방법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지문에 변기에 오랫동안 앉혀놓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X라는 거 변이가 있을 때마다 되어주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 이동변기 사용 돕기. 이건 별 4개입니다. 더 자주 나오는 거죠. 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에게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서는 것도 가능하고 앉아 있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랬을 때 배설 돕기 방법은 이동변기 이렇게 갑니다. 국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자가 화장실은 추워서 나 가기 싫어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로 모시고 간다. 2. 침상 배설 돕기를 한다. 3. 기저귀를 개어준다. 4. 이동경기 돕기를 한다. 어느 게 답일까요? 춥다가 화장실 가기가 싫대요. 예, 예. 추워서 화장실 가기 싫으신 분은 휠체어 하고 모셔다 드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침상 배설은 너무 누워서 배설하는 거니까 이거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동경기 사용 접기를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1. 대상자의 요의나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기본이죠. 배설 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 프라이버시를 보여준다. 배설이 어려울 때는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한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은요,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이 되어서 요인이나 변이를 느낄 수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놓는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매번. 자, 돕는 방법. 절차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커튼이나 스크린을 친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2번, 침대와 이동식 자변기 높이는 같도록 맞춘다. 그래서 높이가 나오면 무조건 같게. 있죠. 그래서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 높이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게 한다. 3. 이동경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이동경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지. 너무 이게 약하잖아요. 흔들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지문에 이동경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까는 게 아니라 뭐야? 밑에. 있죠. 근데 간혹 가정의 변기 앞에 발판 깔아놓은 걸 보고, 아, 그래, 앞에 까는다 놓더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는 그건 발판이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 밑에 깐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TV나 음악을 틀어준다. 이것도 나왔죠. 또 미리 이동 변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 예, 변기가 차가우면 놀라고 변이가 감소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따뜻하게 변기를 데워둔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6. 편마비 대상자는 이동 변기를 어느 쪽에요? 건강한 쪽에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인 경우는 이동변기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 둘, 셋 해서 이동변기 앉히기 위해서 이동변기에 빈틈없이 바짝 붙이는 거예요. 평행으로 되게. 자, 7번. 변기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는요, 요양보호사는 이동 변기에서 먼 발을 대상자 발 사이에 넣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 무릎을 이동 변기 쪽으로 밀면서
대상자 몸을 몇 도요? 90도 회전시켜서 변기 앞에 일단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보다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 먼쪽 팔걸이를 잡게 하고요. 요양보호사도 이동 변기와 먼 쪽에 있는 다리를 음, 대상자 무릎 사이에다 대고 그다음 마비된 무릎을 갖다가 지지하면서 밀면서 저기 앉힌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이것 또한 지문이에요. 배설 중에 상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이렇게 질문에 나왔어요. 상반신이 아니라 하반신이죠. 네, 바지를 내렸으니까 아래를 덮어줘야지 되는 거죠. 그 배설이 끝나면 알리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신경을 쓴다. 10. 이동 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그쵸, 매번 처리하고 환기를 시키도록 한다. 여기에서요, 환기를 위해서 배설하는 냄새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배설하도록 한다. 이거는 X죠. 예. 그래서 기저귀 갈 때도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간다. 이건 X예요. 모든 배설물을 다 처리한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거죠. 배설 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배설하는 대상자를 지켜보는 방법. 배설 시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본다.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배설 도중 응급사항이 발생하는지 잘 관찰한다.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상자의 요구를 도와준다. 이렇게 갑니다. 예, 수고하셨어요.